자, 오늘 제가 살짝 공지를 했지요. 마음 멈춤 명상, 이것을 통해서 통찰의 눈을 열고 운명의 리더가 되어보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호흡을 비우고 빛과 하나 되는 마음 멈춤 명상을 체험해보자. 빛과 하나 된다. 어떤 빛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신성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광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험은 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내 눈으로, 실제 이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빛의 파동으로 경험하는 상태를 명상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눈을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보여지는 것들이 형태를 잃어버려요. 형태가 사라지게 되고 빛의 파동으로 경험되기 시작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님을 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님의 형태가 사라져요. 그리고 형태가 사라지는 것이 뭐라고 할까? 빛의 파동으로 점점점 느껴져요.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파동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동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눈의 영역으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에너지 영역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에너지 영역으로 느껴진다는 게 어떤 식이냐? 보여지는 시각적인 대상과 보는 나 사이에 연결성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더 깊어지게 되면 이 의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흘러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또 발생되느냐? 의식이 내 머리꼴로 치솟아 올라오면서 첨예하게 의식이 날카로워지게 되는데, 이 의식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의식이 확장돼요. 그러면서 의식이 날카로웠던 것들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돼. 부드러워지게 되면서 내 의식이 확장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확장되는 만큼 포용성이 생기는 거야. 이걸 경험하게 돼. 그런 경험과 동시에 포용성을 뭘로 경험하느냐? 에너지의 연결성으로 경험하는 거야. 어떻게 다를까? 보여지게 되면 너 따로 나 따로야,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을 발생하느냐? 연결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첫 번째 의심. 그리고 또 하나,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연결성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가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의심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어떤 눈? 통찰의 눈. 즉 심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을 관조할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린다는 건 뭘까? 안다는 얘기지. 전에는 시각적 정보로만 의지하여 보게 되는데, 이 연결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보여지는 것에 에너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연결성이 주는 은혜예요. 명상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게 바로 그거지. 연결성. 연결성을 통한 일체성.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명상의 의미인데, 그런 연결성 속에서 마음을 보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바로 지혜를 얻게 돼. 그 존재에 대한 지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운명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까르마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이 얘기지. 그걸 좀 더 이제 깊게 얘기하면 그걸 법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심안의 좀 더 깊은 수준의 표현이지. 뭐 다 심안이지만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통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까르마를 보게 되면 에너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내 머리꼴에 경험되는 순간 그 존재와 앞으로 있을 일들이 예견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앞으로 흘러갈 일들이 내 앞에 쫙 펼쳐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걸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하지.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된다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목만 있었어도 되겠는가? 리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말 그대로 리더니까. 리더는 대상을 어디로 이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어디로 이끌어야 될까? 생명력 넘치는 경험의 세계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연결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로. 거기서 우리는 명백해지니까, 지혜가 뚜렷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분명해지니까 힘이 생명력으로 막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으므로 뭘 느껴요?
살아있음을 느끼죠. 온전함을 느끼죠.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마음 멈춤 명상은 그러한 경험을 주기에 충분하다. 마음 멈춤 명상은 입문에서부터 깨달음의 궁극에까지 이걸 완성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마음 멈춤 명상이 지금 현재 영성계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명상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초 명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본 골격에 될 수 있는 명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마음 멈춤 명상에 있어서 좀 기초될 수 있는, 또 기본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고, 더불어 좀 경험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멈춤 명상을 말하기에 앞서서 의식 지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식 지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 나의 의식이 일어나는 그것을 마치 CT 단청 촬영하듯이 내 마음을 좀 해부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있죠. 바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마음을 구조화시켜서 표현해주는 건데, 구조화라는 건 곧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며 좀 이해를 간단하게 심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 멈춤 명상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맨 위에 뭔가가 동그랗게 있죠? 산처럼 보이죠? 자, 산 아니에요? 파도. 이거는 의식의 바다예요. 이건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가진 의식의 파도입니다. 의식의 파도가 찰랑하고 대상을 향해 움직였어요. 마음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대상을 향한 나의 작용성이 탁 일어나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 아는 의식이에요. 또는 알아차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겉에 있는 요걸 우리는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각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한문으로 아니 비설 신이 있죠. 감각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내 감각이 대상을 향해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발생되느냐? 아는 의식이 발생되는데, 요 아는 의식에 의해서 순수하게 이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져요. 큰 마음이 뭐가 있죠? 바로 감정과 생각을 갖죠. 상념이죠. 생각 감정이라는 게 확 올라와. 이 생각 감정에 의해 아는 의식이 발생돼요. 그럼 나는 대상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생각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여 난 이걸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상은 이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그냥 대상을 보는 즉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고,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통해 알아차리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나라고 여겨요. 이게 우리 사고의 구조예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이거 생각 감정. 내가 일으켰을까요?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뭐겠습니까? 요걸 얘기 안 했어요. 맨 밑에. 까르마가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려. 이 사람을 볼 때 난 이런 생각하기 싫어 라고 생각을 아무리 다잡아도 소용없어. 보는 즉시 욱 하고 올라와. 그럼 난 뭐야 도대체? 무아라고 하잖아. 나라 할 만한 게 없네? 그럼 나가 아닌 뭐야? 이걸 일러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을 보자고요. 내 마음을 보자라고 하는 순간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마음이 있네. 맞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야? 보는 내가 나지. 그죠? 자, 내가 감정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감정이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죠. 감정을 느끼는 놈이 나지. 그죠? 자, 자기 생각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 수 없으면 여기 못 있죠. 그냥 살아야지. 근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는 놈이 나예요? 보여지는 생각이 나예요? 아는 놈이 나예요. 아는 의식을 그래서 주체의식이라고 하고, 예를 일러서 이제 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이걸 쫓으면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각 감정에서 이 존재와의 관계성을 규정하죠.
감정이 좋아. 아, 그럼 이건 좋은 것.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딱 규정 내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상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을 짓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하고 관계를 규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상을 쫓아요. 자, 1찬, 여기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의식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지금 여길 향해 가고 있어.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렇게 갈까? 어떻습니까? 한순간이라도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수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여인다는 거죠. 고통을 여의고 고통을 멀리하고 등락, 얻는다는 거예요. 등자, 탄다, 얻는다. 락,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간단해요. 근데 뭐는 기쁨이고 뭐는 고통이 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고통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통을 또 멀리하고 싶으며 어떤 것은 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우리는 쫓아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원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모르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뭐가 행복인지도 몰라요. 아주 골 때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행복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나한테 행복일까? 막 머릿속에 이것과 저것이 막 일어나. 어떤 걸 선택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스님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마음속에 두 가지가 좀 더 들어볼까? 에이씨, 나가버릴까? 이런 식으로 딱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저 스님하고 그냥 계속 맺을까? 아니야, 저 스님 머리를 깎고 있는데 차려입은 행색은 저 승복도 아니고 사입인가? 요즘 새로 나온 신불교인가? 아, 요즘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오만 생각 막 일어나요. 이러면서 선택을 강요받아요. 누가 강요한 적 없는데 내 스스로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요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매 순간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렇고 누군가를 만났다 하면 그런 거예요. 남녀지간에도 그래요. 나 얘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얘하고 살면은 뭔 좋고 뭔 안 좋고 막 계산기가 막 굴러가요 머릿속에서. 계산 왜 해요? 행복하려고. 끊임없이 계산기 돌려요. 끊임없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산기는 뭘 원할까요? 무엇을 위해 그 계산기를 튕기느냐 이거야.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